아이고 무서운 거 말로 다 어떻게 집에 오도 못했어요. 경로도 안 돼 있었어. 아, 깜짝 놀라서 튀어나왔죠. 침대가 흔들흔들 하면서. 경주와 그 주변 지역 분들 특히 많이 놀란 밤입니다. 권민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월요일 밤마다 지진 공포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죠. 예. 어젯밤 8시 33분에 발생을 했는데요. 규모는 4.5, 진앙지는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지하의 14km 지점이었습니다. 예. 일주일 전 본진 진앙에서 불과 3.9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기상청은 이제 지난주 본진의 여진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진이었지만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권은 물론 일본 대마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을 정도의 적지 않은 지진이었습니다. 지난주 본진 이후에 오늘 새벽까지 40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상청 역시요. 여진이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경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래 가지고 살 수 있겠냐 이런 한탄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주 시민들 어제 지진 당시에 시민운동장 등으로 일제히 대피했고요. 일부는 그곳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공식 피해는 영남 지역 중심으로 11건에 현재 불과합니다. 예. 인명피해도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날이 새면 피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지진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이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참고로 어제 119에 접수된 지진 신고만 14,000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지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지진 이후에 큰 지진이 없을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죠. 2, 3분 안에 보내겠다는 재난 문자는 14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고 또 처리 용량을 80배나 높였다 하던 이 홈페이지도 이번에도 먹통이었습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지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실시간 검색어에 일본 홈페이지가 오르고 그랬어요. 네. 원전도 걱정입니다. 네, 가장 그 가까운 월성 원자력 6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4개 발전소는 지난주 지진 이후에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데요. 예. 나머지 2개는 가동 중이고요. 그리고 인근 원전, 그러니까 고리 원전에 7개, 또 울진 원전 6기 이렇게 가동 중인데요. 모두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한수원은 지난주 이후에 계속 비상 대기 상태라고 하고요.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함이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듣고 가죠. 예,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여진이 맞긴 맞습니까? 네, 이 지진을 여진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이 지진의 규모가 일단 그 본진이라고 하는 12일 날 발생했던 규모 5.8 지진에 비해서도 작고요. 그다음에 위치로 봤을 때 본진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동일 단층대라 추정돼서 여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여진이 한 400여 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진이 잦아드는 느낌이었는데 잦아들다가 이렇게 크게 다시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진 자체가 이 단층대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 본진의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진 자체가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몇 달 동안도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층의 규모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더 쪼개질 부분이 남아있다면은 또 그곳에 많은 응력이 또 남아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여진이 더 큰 여진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시기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5.8 본진을 넘어서는 여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여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번 규모 5.8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 본진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수십 킬로 지역에 이 본진에 의해서 많은 응력이 추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추가된 응력만 해도 10바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압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진 연구에 의하면은 이 정도 힘이 쌓이게 되면은 지진이 촉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경상도 일원이라든가 또는 이 한반도 이런 지역에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진이 이렇게 잦은 게 다가올 대지진의 전조는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여진이 아니라 어떤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예,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각 땅마다 고유의 최대 지진값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예. 규모 7 정도까지 발생한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이 한반도에 많은 힘들이 차곡차곡 이 수백 년간 또 누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 수백 년간 누적되어 온 데에 추가적인 힘을 가하면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있다 발생할 지진들이 예.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분명히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예.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규모 7 정도만 되는 지진이라도 과거 IT 지진의 예에서 보듯이 예.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엄청난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우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 홍태경 교수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답변을 주고 계세요. 이 대지진에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최대 발생했던 지진 최대치가 7 정도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7까지는 과학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단정적으로 아니다라는 말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아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 5.8대도 그렇고 이번에 4.5대도 그렇고 땅에는 금이 가질 않았어요. 균열이 없더라고요. 네. 이 정도 규모면 뭐 건물이 무너지진 않더라도 금 정도는 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규모 5.8 지진이면 사실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그럼요. 이 정도 규모 5.8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한 8km 정도의 단층면 파열이라는 현상이 보이고 지표에 8km 정도의 이 단층이 드러나게 되게 마련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지진에 의해서는 이 지표에 이렇게 쪼개진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진 상식을 조금 뒤엎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것이 혹시 그간의 지표에서 드러났던 지표 단층이라기보다는 지표 아래에 감춰졌던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단층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또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 통해서 이번 여진에 대한 궁금증들 짚어봤습니다.